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제 A매치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예. 딱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다 스스로도 아쉽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예. 나는 이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는 것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길 좀 기다릴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꾸준하게 일단 뭐 그게 어떤 기회가 또 나중에 오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뿜어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만큼 사실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년 반 만에 대표팀에 뽑힌 건데 예. 자 이번에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뭐 짧게는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또 길게는 뭐 이제 2001년생이니까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좀 열려 있을 텐데 이번에 가자마자 라리가 경기가 바르셀로나와의 네. 경기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시간. 지금 마요르카도 그래도 시즌 초반엔 괜찮아요. 홈 경기인데 지금 반타작 하고 있죠. 예. 6경기에서 그래도 경기 내용은 좀 그래. 예. 답답한데. 그렇죠. 예, 그래도 2승 2무 2패. 예. 딱 반타작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패배가 없어요. 너무 잘 나가죠. 예, 5승 1무 무패. 그 개막전 무승부하고 연승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렇게 계속 선두 싸움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강인 선수는 지금 라리가 6경기 정경기 선발. 예. 하나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A매치의 어떤 여파들이 있을 텐데 바르셀로나가 이번 A매치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사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물론 시차나 비행기에 대한 건 있겠지만 경기를 뛴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상대적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거 피파 바이러스를 제대로 먹었어 지금. 심하죠.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 팀이 베에린하고 세르지가 부상인 상태였거든요. 특히 베에린은 부상 회복 훈련 중에 또 안 좋아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4주 아웃이 떴어요. 4주 아웃. 예, 그래서 이제 2명이 아웃인 상태였는데 네. 여기에 이제 4명이 추가적으로 더 부상을 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명? 예, 일단 그 아라오 굉장히 크죠. 내전근이 찢어져가지고 우리랑 월드컵에서 만나. 월드컵 못 가요. 그러니까요. 월드컵 못 가는 거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 계속 보도 나왔잖아. 네. 우루과이 만나는데 아라오 이제 월드컵 못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 수술을 받냐 안 받냐, 수술을 안 받으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밀 진단 결과 이건 수술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선수 생명이 줄어든다. 안 받아도 그 참고 뛰는 경우들도 은근 있거든요. 월드컵 앞두고 토레스라던가 아니면 카카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선수 생명이 결국 훅 갔잖아요. 한 번에. 더 길게 봐야지. 여하튼 아라오. 그래서 아라오도 그렇고 또 이제 쿤데. 햄스트링 부상 당해가지고 엘클라시코 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좀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수비 쪽이 일단 부상자가. 그리고 이제 데파이하고 대용. 두 네덜란드 선수들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격과 미들. 예. 그나마 대용은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니래요. 대용 같은 경우는 금방 복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뭐 당장 마요르카전에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데파이는 또 한 달 정도 빠질 예정이래요. 햄스트링 부상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덴벨레 같은 경우는 첫 그 A 매치도 2경기잖아요. 첫 번째 경기에서 약간 좀 종아리 쪽에 좀 불편함을 호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기에는 빠졌었는데 덴벨레는 큰 부상은 아니어서 마요르카전도 출전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벨레와 관련한 부상의 이야기나 소식들은 약간 상수 아니야? 근데 덴벨레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 아니라 덴벨레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 뭐 컨디션, 부상 여파 항상 이러잖아. 그래서 근데 뭐 이번 시즌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이번 시즌 한정은 뭐 최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미들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좀 부상자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떤 선수들로 좀 대체를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오른쪽 풀백이 비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원래 이제 쿤데가 이번 시즌에 오른쪽 풀백 주전으로 뛰긴 했었어요. 쿤데를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쓰긴 했는데 쿤데 부상이죠. 그 아라우가 뛸 수 있는데 부상이죠. 베에린 부상이죠.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까지 부상이죠. 그럼 뭐 알바나 이렇게 돌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2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3가지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3가지나. 일단 하나는요. 에릭 가르시아를 오른쪽 풀백으로 돌리는 방안. 에릭 가르시아? 에릭 가르시아가 지난 시즌에도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를 돌리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알바라던가 왼쪽은 지금 현재 많으니까 마르코스 알론소도 있고 발데 이번 시즌 발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발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알바라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안. 발데를 왼쪽에 두고 또 하나는 백스리. 그렇지. 백스리를 해가지고 하피냐나 이제 덴벨레를 오른쪽 윙백으로 쓰는 방안.
아, 그렇게 세 가지. 자, 그럼 미드를 만약에 프랭키 대용이 못 나오면은 뭐 페들이나 캐시의 부스케시 라인으로 나올 수 있나? 뭐 그리고 가비도 있고요. 솔직히 미들은 초반에도 대용 안 썼기 때문에요. 원래 대용 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바르셀로나가. 또 바르셀로나 시즌 초반 얘기하면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레반도프스키 진짜 무섭잖아. 그렇죠. 엄청나죠. 엄청나잖아.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이 조금 우려는 하고 있어요. 뭘 우려하냐면요. 데파이가 한 달간 빠지는 것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이번에도 A매치에서 2경기 다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너무 갈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를 뺄 수 없잖아요. 90분 풀타임 뛰었는데 10월에도 데파이 없으면 전 경기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나와야 될 판이다. 왜냐면 오바메양도 보내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11월 가서 조금 이제 월드컵 갔다 오고 이러면은 조금 컨디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레반도프스키가 나이가 많은 선수니까. 그렇죠. 어린 선수가 아니니까. 예. 아니 레반도프스키 그 폭발력 무서운 선수를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을 아무리 수비를 열심히 하는 아기레 감독이 마요르카지만 막아낼 수 있을 거라 봅니까? 힘들죠. 너무 단호박이야. 뭐 좀 그래도 뭐 축구는 모르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힘들죠.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기레 감독이 굉장히 수비를 두껍게 하고 브리키, 이강인 놔둬놓고 이제 어쨌든 카운터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더 수비를 두껍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뭐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전에 전철이겠죠. 아, 그렇지. 예, 결과적으로는 1대4였잖아요. 결과가. 이번에도 안 된다. 힘들죠. 그것도 벤제마 없는 레알 마드리드한테였어요. 근데 여긴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바르셀로나니까. 예. 자, 이강인 선수는 뭐 당연히 여기서 선발은 뛰는 건 뭐. 예, 원래는 이강인 선수 같이 어린 선수들은 A 매치 갔다 오면은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많이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마요르카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없지.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 빠질 거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예,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무리하면 안 되거든. 예, 거의 그런다예요. 그럴 수 있다도 아니고 거의 그런다로 그게 거의 정설로 굳혀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강인 선수는 뺄 수 없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 자, 이강인 선수가 자, 뭐 팀은 뭐 비행기 2번 갈아타고 와야 되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가 뭐 팀은 사실 바르셀로나 비빌 수 없지. 제가 상대 전적을 봤더니 2009년에 이긴 게 마지막이더라. 나 어떻게 이겼나 몰라 그때. 특히 뭐 13년 전이야. 최근 맞대결 전적이 뭐야? 바르셀로나가 11승 1무 딱 한 번 비겼어요. 비긴 것도 한 번이에요. 비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당연 압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팀은 사실 이 경기는 뭐 아무리 축구가 뭐 이변이라도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이강인 선수만 초점을 좀 맞춰보면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해서 또 골도 넣고 아마 레알 상대로 어시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시즌에 어시했으니까. 그 바르셀로나 이번에 경기 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활약을 할까요? 일단은 이전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거의 나오지도 못했었고요. 4경기 나왔거든요. 4경기 나왔는데 선발은 딱 한 경기, 지난 시즌 한 경기밖에 없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번 경기는 어쨌건 간에 바르셀로나의 약점인 포지션과 이강인 선수가 좀 많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이 그 얘기하려는 거죠. 오른쪽이 바르셀로나가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보면 왼발잡인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넣어서 왼발 크로스 무리키. 이 공식이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투톱이고 기본적으로는 프리롤이긴 한데요. 그래도 동선을 왼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는 오른쪽이 완전히 전멸이잖아요. 전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는 조금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자, 이 경기는 뭐 또 그리고 뭐요? 그리고 이 경기 어쨌건 간에 마요르카의 키플레이어는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바르셀로나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강인 봅시다. 바르셀로나의 아주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한 아주 멋진 공격력과 이강인 봅시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 올리는 거를 이강인 골 넣고 아니면 도움 올리고 도움 올리는 게 낫죠. 현재 도움 1위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봅시다. 뭐 팀은 뭐 그렇다 그냥 강인하고 뭐 바르셀로나 축구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레반도프스키 잘하네. 멋지네. 레반도프스키가 혹시 지금 득점 1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레반도프스키 득점 1위
어시스트 1위 이강인. 예, 이 싸움을 봅시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가야죠. 득점 왕과 도움왕 경쟁. 예. 오 재밌네. 개인으로 갑시다. 그 발대와 이제 이강인이 도움 공동 1위거든요. 예, 이 도움 1위 대결 뭐 이런 거. 여러분 저희가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 지난번 A 매치 때 조금 이강인 선수 못 보셔가지고 서운하셨던 분들은 이번 경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